어느 날 마을 전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면? 살인마가 자신의 정체를 암호로 남기고 사라진다면? 죽은 사람의 주머니에서 끝났다는 의문의 쪽지가 발견된다면?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그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전 세계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이 이 미스터리의 진실을 알고 있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잭 더 리퍼 사건. 1888년 빅토리아 시대의 런던. 이스트엔드는 빈곤과 범죄, 혼란이 뒤섞인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화이트채플 지역은 실직자와 빈민, 성매매 여성들이 밀집한 곳이었고 경찰의 감시가 닿지 않는 골목이 많아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정체불명의 살인마가 등장합니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최소 5명의 여성이 같은 수법으로 잔혹하게 살해당했고 이들은 화이트채플 연쇄살인 사건의 공식적인 피해자로 기록되었습니다. 잭 더 리퍼의 공식적인 피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리앤 니콜스 메리 앤 네초스 1888년 8월 31일 발견됨. 목이 깊게 베었고 복부가 절개됨. 애니 체프먼 애니 챕맨 1888년 9월 8일 발견됨. 같은 방식으로 살해되었으며 신체 일부가 사라짐. 엘리자베스 스트라이드 엘리자베스 스트라이 1888년 9월 30일 발견됨.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복부 훼손이 적었는데 범인이 방해받았을 가능성이 있음. 캐서린 에도즈 캐서린 에도즈 같은 날 발견됨. 심각한 안면 훼손과 장기 적출. 메리 제인 켈리 메리 제인 켈리 1888년 11월 9일 가장 끔찍한 상태로 발견됨. 몸 전체가 심하게 훼손됨. 이 5명을 캐노니컬 5 캐노니컬 5라고 부르며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피해자로 여겨집니다. 잭 더 리퍼의 살인 방식은 잔인함 그 자체였습니다. 범인은 어두운 골목에서 피해자를 급습해 목을 절단했습니다. 이후 복부를 절개하고 내장을 일부 적출하는 등 외과적 지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체는 발견되기 쉽게 길거리나 공터에 방치되었습니다. 런던 경찰은 즉각적인 수사를 진행했지만 범인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130여 년 동안 수많은 용의자들이 등장했지만 확실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몬테규 드루잇 먼테기 드루잇 변호사이자 교사로 활동했으며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알려짐. 1888년 말 강에서 익사한 채 발견됨. 세버린 클로소프스키 세브린 클로소스키 에카 조지 챕맨 후에 연쇄 독살범으로 밝혀진 남성. 에런 코스민스키 에런 코스민스키 이스트엔드에 거주하던 이발사. 후에 정신병원에 수용됨. 월터 시커트 월터 세컬트 화가로서 리퍼 사건을 주제로 한 그림을 많이 그린 인물. 일부 연구자들은 그가 리퍼라고 주장. 로열 패밀리 음모론 당시 왕실과 관련된 인물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이론도 존재. 잭 더 리퍼가 남겼다고 주장되는 여러 편지들이 존재하지만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디어 보스 디어 버스라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에서 처음으로 잭 더 리퍼라는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두 번째, 조디악 킬러 사건. 1960년대 후반 미국은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히피 문화, 냉전, 베트남 전쟁.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악명이 높은 연쇄 살인마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조디악 킬러. 1968년 12월 20일 캘리포니아주 베니시아의 외진 도로. 17살의 베티 루 젠슨과 16살의 데이비드 패러데이는 차 안에서 총격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단순한 청소년 범죄로 생각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한 날은 미국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연인의 시간을 보내던 다릴린 페린과 마이클 마고는 차량 안에서 무자비한 총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그는 지역 신문사에 직접 편지를 보냈고 조디악이라는 서명을 남겼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는 걸 좋아한다. 그것은 야생에서 가장 위험한 게임과 같다.
더구나 죽은 후 나는 천국에서 노예로 부릴 사람들을 모으고 있다. 그는 편지와 함께 암호문을 보냈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해독해 보라고 도발했습니다. 1969년 한 고등학교 교사 부부가 암호문을 해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해독된 문장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재미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스릴을 주기 때문이다. 수많은 전문가와 수사관들이 이 정체불명의 살인마를 추적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를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몇 명의 유력 용의자가 있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가장 유력한 용의자는 아서 리알렌이었습니다. 그는 조디악의 암호문에서 발견된 단어를 사용했으며 범행과 관련된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렇다면 50년이 지난 지금 과학은 조디악 킬러의 정체를 밝힐 수 있을까요? 최근 연구에서는 조디악 킬러의 DNA 일부가 발견되었고 일부 프로파일링을 통해 한 남성이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미스터리는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블랙 달리아 사건. 엘리자베스 쇼트는 1924년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가족을 버리고 떠났고 그녀와 어머니는 힘든 생활을 이어가야 했죠. 하지만 그녀는 평범한 삶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할리우드 스타가 되고 싶었던 그녀는 꿈을 안고 로스앤젤레스로 향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헐리우드의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에서 그녀는 일자리도 돈도 없이 불안정한 생활을 해야 했죠. 1947년 1월 15일 로스앤젤레스의 한 주택가. 한 여성이 아침 산책을 하던 중 잔디밭에서 기괴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곳엔 몸이 반으로 절단된 시신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입가가 귀까지 찢어져 있었고 온몸에는 여러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시신 주변엔 피 한 방울조차 없었죠. 마치 다른 곳에서 살해된 후 일부러 이곳에 배치된 것처럼 말입니다. 경찰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쇼트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죠. 그녀는 사건 발생 전날 여러 사람과 어울렸으며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는 한 호텔 근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게 이상한 편지가 도착합니다. 나는 블랙 달리아를 죽였다. 이 편지에는 엘리자베스 쇼트의 물건이 함께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경찰을 조롱이라도 하듯이 말이죠. 이후 경찰은 150명 이상의 용의자를 조사했지만 명확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있었습니다. 조지 호델, 할리우드의 저명한 의사이자 엘리트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수많은 비밀로 가득 차 있었죠. 심지어 경찰은 그의 집을 도청하기까지 했지만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 사라졌죠. 네 번째, 타마쉬 사건. 1948년 12월 1일 아침 소머튼 해변을 거닐던 행인들이 이상한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해변의 방파제 근처에서 바다를 향해 차분히 누운 자세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상태였죠.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했고 곧바로 현장에서 시신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시신을 검시하며 더욱 이상한 점들을 발견합니다. 그의 옷에는 모든 라벨이 제거되어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신분증, 여권, 지갑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물건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매우 깨끗했습니다. 마치 해변을 걷지 않은 사람처럼 말이죠.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가 나옵니다. 그의 주머니 속에서 발견된 조그만 종이 조각. 거기에는 다맘 셔라는 페르시아어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다맘 셔디 문구는 12세기 페르시아 시인 오마르 하이암 음악 헤이엠이 쓴 루바이어트라는 시집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다맘 셔는 끝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제 궁금증이 커집니다. 이 남성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 그를 죽인 걸까요?
경찰은 그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지문을 채취해 국제적으로 조회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원은 어떤 기록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치아 구조도 기존의 어느 데이터베이스와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디에서 온 사람일까요? 그리고 또 다른 수수께끼. 부검 결과 그의 위장 속에는 어떠한 독극물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장은 손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더욱 충격적인 단서를 발견합니다. 한 시민이 루바이어트 시집을 경찰에 제출하는데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상한 암호 같은 글자들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WRGOABABD MLIAUI WTBIMPANETP. 이것은 과연 암호일까요? 누군가를 향한 비밀 메시지일까요? 지금까지도 이 암호는 해독되지 않았으며 사건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더욱 깊어져 갑니다. 사건을 둘러싸고 여러 가설들이 나왔습니다. 첩보원 가설. 그는 냉전 시대 스파이였으며 중요한 정보를 갖고 있었다. 암호는 그의 마지막 메시지였고 그를 제거한 사람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연애 스캔들 가설. 그는 어떤 여성과 관련된 일이 있었고 그 관계가 그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었다. 자살 가설. 그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으며 담암셔는 그의 마지막 선언이었다. 하지만 그의 신원도 사망 원인도 암호도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근 DNA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학자들은 서머턴 맨의 신원을 밝히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호주 애들레이드 대학의 연구팀은 유전자 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칼 찰스 웹커 차우스 웹으로 추정되며 멜버른 출신의 엔지니어였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5번째, 플라넬리 미스터리 사건. 플라넬리는 1800년대부터 형성된 작은 농촌 마을로 가족 단위의 공동체가 유지되던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이 마을은 역사적으로 특별한 사건이 없었고 주민들은 대대로 농업과 목축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왔죠. 하지만 1970년대 들어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주민들이 원인 모를 이유로 사라졌고 마을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아침 플라넬리에는 단 한 명의 주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실종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근처 도시에서 온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마을에 물건을 팔러 왔고 1974년 어느 날 아침 플라넬리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맞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 따뜻한 식사가 남아 있었고 가축들도 우리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문들은 잠겨 있지 않았고 모든 물건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 사람들이 사라졌다는 것만 제외하면 말이죠. 이후 플라넬리 실종 사건을 둘러싸고 다양한 가설이 등장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진이나 지하 가스 누출로 인해 마을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피난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가스가 퍼졌다면 마을에는 죽은 가축들이 남아 있어야 했지만 가축들은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또 다른 가설은 이탈리아 정부가 이 지역에서 비밀 실험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1970년대는 냉전이 한창이던 시기로 이탈리아 역시 여러 비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플라넬리가 그 중 하나였다는 주장이죠. 이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가 마을을 지켜본다는 이야기였죠. 몇몇 오컬트 연구가들은 플라넬리의 실종이 이 전설과 관련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플라넬리의 주민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몇몇 사람들은 정부가 마을을 이주시키고 관련 기록을 삭제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를 증명할 명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플라넬리는 유령 마을로 남아 있으며 일부 탐험가들이 이곳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진실을 찾아갑니다. 더 많은 미스터리와 공포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미스터리에서 만나요.